오늘 나에 제공하는 하이라이트 뉴스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반대의 의견, 그리고 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의 2-1로 역전승을 거둬 두 번째 연속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연패를 달성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비록 일본은 억울한 패전을 겪었지만 황선홍 감독의 리더십과 성과에 경의를 표하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언론 중 경제 전문 매체인 한국경제는 전설의 공격수 황선홍, 지금은 금메달 감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선홍 감독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황 감독은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그의 리더십이 크게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황선홍은 현역 시절 한국 대표팀에서 100세 경기에 출전하며 50골을 기록하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시작으로 4차례의 월드컵 출전 경험을 쌓았다. 그는 제1리그에서도 세레소 오사카, 가시와 레이솔에서 뛰며 99년에는 25경기 24득점으로 득점왕에 올랐다. 이는 일본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스트라이커로 기억되고 있다. 지도자로 전향한 황선홍은 2010년부터 이끈 포항 스틸러스에서 감독으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2012년에는 대한축구협회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2013년에는 외국인 선수 없이도 정교한 패스 축구로 K리그 1과 FA컵을 모두 제패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 FC 서울과 중국 옌벤푸더에서의 감독 생활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어려운 시기였다. 그리고 2021년 9월 이미 성공을 거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U23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병역 면제를 위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과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등 해외파를 활용하면서도 금메달을 향한 기대가 크게 컸다. 그러나 지난해 6월 U23 아시안컵에서는 일본과의 8강전에서 0-3으로 완패하며 비판을 받았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부담감 속에 다양한 선수를 기용하고 경기 흐름을 완급 조절하며 선수들의 멘탈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등 그의 수완을 입증했다. 이로써 황 감독은 금메달 획득으로 파리 올림픽까지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황선홍 감독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 결과를 통해 그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한층 인정받게 되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한국 금메달 축하합니다. 타국에는 없는 병역임이라는 핸디캡을 스스로 깨뜨렸네요. 다만 국내 기사대로의 평가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더 승리와 반성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향후 육성 방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경기라도 좋지만 예를 들어 경험이 목적인 중학생 상대에게 고등학생 멤버로 신승이 되어버린 선수를 칭찬하고 그들을 검증 없이 계속 쓰면 어떻게 될지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는 원인을 여기에서 엿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일본은 선전했어요. 멤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유럽파 4인을 꾸린 A대표 수준. 그에 비해 일본은 대학생 주체의 2.5군 멤버. 이 멤버로 석패라면 일본 축구의 수준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도 일본은 사회인 주체의 멤버로 건투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황선홍 감독, 현역 때에 비해 야위여서 깜짝 놀랐다.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군요.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은 한국팀. 한국팀이 강했고 일본팀이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에 진다면 엄격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일본 대표로서 싸워준 선수에게는 경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번 승리를 보며 쓴웃음이 나온다. 확실히 이번 일본의 완패는 인정하지만 실직날 정도로 육성세대인 일본팀에 한국이 아시안게임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전력으로 이겼을 뿐이다. 과연 기사처럼 한국팀의 감독의 수완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모 강화 목적의 이쪽, 일본으로서는 패한 것은 한국의 병역 시스템 탓이겠지요. 이강인, 정우영, 백승호 등 최근 월드컵 출전 선수와 대학생이 매치업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비해 이상한 스코어였지만
개인에 있어서는 역시 초아시아급 세계대회 레벨이었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다행이었네요. 일본은 서브 멤버였으니까요. 그래도 용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훌륭한 성과입니다. 수완도 아무것도 없는 일본은 22세 이하의 멤버, 한국은 24세 이하 플러스 와일드카드 3명. 이렇게 했는데도 일본팀에 졌다면 시끄러웠을 것이다. 그렇다 쳐도 일본팀이 선취점을 낸 것은 훌륭했지만 그 이유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특히 DF는 횡패스와 백패스뿐 정신적으로 약한 게 너무 눈에 띄었다. 감독의 역량이라기보다 다른 나라보다 진검승부 멤버였던 것이 승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당일의 뛰어난 정보에 대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채널 구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적인 댓글을 남깁니다. 이는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뮤니티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할 동기를 부여하여 가치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